신우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동생이자 어제까지 내가 훔쳤던 이름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차정원은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동생, 신우이, 그리고 내가 한때 훔쳤었던 이름의 주인. 그게 다 한 사람, 주영채라는 사실이 아직도 몸 안 어딘가를 긁고 있었습니다. 공식 호칭으로는 이제 차정원에게 주영채는 신우이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주하늘의 여동생, 재벌가의 공식 딸,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이 부르는 표현대로라면 작은 아가씨 정도 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차정원 마음속에서는 그 호칭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잠깐 훔쳤던 사람.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을 주영채라고 적어 넣던 그 시절이 슬그머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살아남은 뒤에 치르는 계산서 같았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깔끔했습니다. 금일부터 영채는 우리 집 호적에 정식으로 들어온다. 주그룹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을 때 주하늘은 짧게 숨을 고르고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옆에서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일하게 눈을 들어 정원을 똑바로 본 사람은 주영채 하나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건 몇 초도 안 됐는데요. 이상하게 그 몇 초 동안 둘 사이에 지나간 문장이 너무 많았어요. 내 이름 잘 쓰고 돌려놓은 거 맞죠? 내 이름 잠깐 빌려 쓴 값 어떻게 치를까요?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대사가 서로의 눈동자에서 잠깐 번쩍였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전부 예의 바른 말만 오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회장님. 내가 우리 집 성을 달고 사는 거 장난 아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해. 주영채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시선을 아주 살짝 옆으로 돌려 차정원을 한 번 더 흘끗 봤는데요. 그 짧은 눈짓 하나가 언니, 이제 진짜 가족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가족이면 내 편이 될 건지 아니면 가장 먼저 칼을 겨눌 건지 잘 골라보라는 뉘앙스가 살짝 숨어 있었고요. 그날 밤 거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층마다 조용해졌을 때 주영채가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주영채, 올케 잠 안 와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차정원은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하면 그 호칭이 제일 먼저 부담됐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도 한혜라의 딸이라는 신분도 주하늘의 아내라는 자리는 이미 여러 번 흔들려 본 적 있었는데요. 올케라는 호칭은 묘하게도 더 개인적이었습니다. 회사 직함도 아니고 기사 제목에 나올 말도 아닌데 집안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답장을 쓸까 말까 하다가 차정원이 결국 짧게 적어 넣었어요. 차정원. 이제 진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잠시 뒤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주영채. 회장님이 호적 정리 끝냈대요. 언니는 형수님이고 저는 동생이래요. 그냥 연습해보고 싶어서요. 올케. 연습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연습이라. 차정원은 낮게 중얼거렸는데요. 이 집안에서 연습이라는 말은 대부분 누군가의 본심을 가볍게 포장해 놓은 표현이었습니다. 진심인데 아니라고 할 구멍은 남겨두고 싶은 상태 그게 이 집안 사람들의 연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첫 호칭 사건이 터졌습니다. 식사 자리에 공난숙, 주하늘, 차정원 그리고 새로 입적된 주영채까지 4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공난숙이 물었습니다. 영채야, 언니한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알지? 주영채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죠. 올케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 공기를 아주 미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형수님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집안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 아주 생활감 있는 호칭. 올케, 김치 좀 건네주세요. 주영채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을 때 차정원은 순간 젓가락을 놓칠 뻔했는데요. 다행히도 손이 먼저 반응해서 김치를 건네주면서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내 올케가 됐다고 라는 문장이 계속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가장 먼저 그 관계를 계산에 넣은 사람은 한혜라였습니다.
주영채 입적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혜라는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정원이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 집안에서 시누이가 있는 게 더 안정적이겠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원이 옆에 또 다른 여자를 붙이면 집안의 시선이 분산되지. 위기 상황이 오면 누가 먼저 타겟이 될지는 그때 가서 고를 수 있고, 한혜라에게 안정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분산과 같은 뜻이었거든요. 공난숙은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의 오래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정원의 곁을 자주 지켜본 사람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영채 양을 입적시키신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공난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원이 옆에 들어오는 동맹일까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일까? 둘 다 될 수 있다는 걸 공난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영채 양은 자리 욕망이 분명한 아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공난숙이 스스로 떠올렸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자리 욕망은 잘 안 바뀐다고. 주영채에 대해 설명했던 순간이 이상하게 귀에 다시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공난숙은 굳이 말리지도 적극 응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차정원 쪽으로 한 발짝 더 옮겼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표정도 놓치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정원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차정원은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주영채의 입적 자체가 아니라는 걸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진짜 문제는 주영채라는 이름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던 그 시절 차정원은 자기 이름 대신 주영채라는 이름을 쓰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던 때라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외워야 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었거든요. 당분간은 다른 이름으로 지내보는 게 어때요? 기억이 무너졌을 땐 새 이름이 방파제 역할을 해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른 이름이 하필이면 주영채였습니다. 우연 같기도 했고 어쩌면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들려오던 이름이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름 덕분에 버틴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그 이름의 진짜 주인이 자기 집 시누이로 들어온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둘이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실도 식탁도 아니고 애매하게 작은 응접실 한쪽이었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이 집안에서 싸우기엔 조금 좁고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또 너무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주영채였습니다. 옳게 편하게 불러도 되죠? 형수님이라고 하면 너무 방송용 같아서 내 마음대로 불러. 차정원이 웃으면서 받아줬는데요. 웃음 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왔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주영채가 곧장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예전에 제 이름 쓰고 다녔다는 얘기 조금은 사실이죠? 순간 공기가 살짝 식었습니다. 차정원은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질문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그 질문이 실제로 튀어나온 순간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그 얘기 누가 했어? 굳이 부정하지도 바로 인정하지도 못한 채로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중요해요? 주영채가 되물었어요. 누가 말했는지보다 그때 언니 마음이 어땠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정원을 찔렀습니다. 보통 이 집안 사람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같은 정보에 더 집착했는데요. 주영채는 그 중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골라 들이밀었습니다. 살려고 했던 것 같아. 차정원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이름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서 어디서 들은 이름 하나를 잡고 하루하루를 겨우 붙들고 있었거든. 그게 내 이름이었더라고.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가 제 이름을 훔쳐 썼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차정원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주영채가 말을 이었어요. 조금 더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누가 제 이름을 빌려서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주영채가 어깨를 살짝 올렸다 내렸습니다. 이름 한번 빌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리 좀 나눠 써보자. 그 정도 생각?
자리 나눠쓰기.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전쟁 선포인지 순간 구분이 안 됐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따로 계산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자리 나눠쓰기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 꽤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주하늘 옆이라는 자리, 주가의 며느리라는 자리, 그리고 이제는 공식 동생이자 시누이가 차지한 자리까지 권력, 주식, 언론, 여론. 이 모든 게 자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집이었거든요. 영채야. 정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뭐야? 하늘이 옆이야, 회사야, 아니면 너 혼자 숨 쉴 수 있는 어디야? 주영채는 질문을 한 번 더 되뇌이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자리요? 그리고 잠시 웃었습니다. 언니답다. 안전부터 묻는 거. 나는 자리 욕망이 아니라 자리의 안전이 필요하다. 예전에 자신이 주영채에게 했던 말을 차정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역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언니는 안전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주영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은요, 결국 누군가의 불안을 밟고 세우는 거라고. 그 말에 차정원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럼 내 불안은 누구 위에 세우고 싶어? 조심스럽게 되묻자 주영채는 잠깐 고개를 기울이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직은요, 엄마들이요. 엄마들. 복수형이었습니다. 한혜라. 그리고 주가 집안의 또 다른 어른들. 주영채는 자신을 조용히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호적 정리라는 이름으로 입적을 완성시키고 올케와 시누이 사이를 만들어 놓은 위층 어른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요, 언니랑 저를 한편으로 묶어놓고 위에서 내려다보겠죠. 서로 질투하고 싸우다가 둘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길 바라면서.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차정원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을 거야. 정원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효율을 좋아하니까. 둘을 붙여놓고 누가 먼저 버티는지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요, 올케. 주영채가 처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우리 그냥 엄마들 예측을 한 번쯤만 틀리게 해볼까요? 그 제안은 뜻밖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같은 편 하자는 소리야? 차정원이 되물었는데요. 한 번만요. 주영채가 덧붙였습니다. 영원히는 아니어도 되고 완전한 믿음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엄마들이 우리 둘을 서로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가 잠깐 같은 편이 되어보자는 거죠. 잠깐이라는 말이 묘하게 안심을 주면서도 동시에 경계를 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솔직한 마음부터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좀 무서워. 저도요. 주영채가 곧장 맞받았습니다. 언니가 무서워요. 내 이름을 한 번 써봤던 사람이라서. 둘 다 웃었는데 그 웃음 끝에는 비슷한 종류의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하늘이 이 동맹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정원과 영채의 첫 번째 올케 시누이 합동작전은 뜻밖에도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회 자리. 한혜라가 준비한 안건 중 하나가 문제였거든요. 주가재단의 일부 장학 사업을 건양그룹 산하 재단과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표면상으론 아주 효율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이미지 관리도 수월해지고 서류상으론 사회공헌의 시너지가 보기 좋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란숙이 작게 한마디를 건넸죠. 사모님, 이 안건이 통과되면요. 주가 쪽 장학 사업에서 빠지는 이름이 몇 개 생깁니다. 어떤 이름? 차수아, 그리고 차정원입니다. 입안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차수아와 차정원이 주가 장학 사업의 초기 기획자이자 상징적 인물로 기록돼 있었는데요. 건양그룹과 통합되는 순간 그 기록이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공동기획이라는 말 뒤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흐릿해지는 방식으로요.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요 명분까지 붙어 있었고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안건 보류 의견입니다. 회의실에서 손을 든 사람은 주영채였습니다. 이사회 사람들 몇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공란숙이 직접 물었죠. 효율성에는 동의합니다. 주영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주가재단의 역사와 상징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기획자로 기록된 이름들을 너무 쉽게 통합 항목 뒤로 보내면요. 이 재단이 누구의 선택으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야기라는 단어를 굳이 골라 쓴 것도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장학 사업이라는 건 결국 서류보다 이야기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지우는 건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 속에 차정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둘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차정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효율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영채가 웃으면서 답했는데요. 근데 효율이라는 말 뒤에 사람 이름이 너무 쉽게 지워지는 건 좀 질리더라고요. 제 이름도 언젠가 그렇게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한 번 살려줬다. 한 번은요. 주영채가 또다시 한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언니한테 작게 빚을 하나 만든 날이기도 하고요. 빚? 네. 사람은요, 빚진 상대를 쉽게 버리기 힘들거든요. 언니도 그럴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꽤나 계산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채가 내 편이 되어주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이 묶어두려는 걸까? 머릿속에서 두 개의 문장이 번갈아가며 떠올랐는데요. 그 둘 중 어느 것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영채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정원 편이 되어주는 동시에 차정원에게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하나씩 받아가는 작업.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휴대폰 화면이 잠깐 빛났습니다. 주하늘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주하늘. 정원, 오늘 힘들었지? 영채가 내 이름 지켜준 거 나도 보고 있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또 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늘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하늘에게 차정원의 이름은 애초에 사랑과 죄책감, 책임과 동맹이 뒤섞인 특별한 단어였는데요. 이제 그 이름을 지켜준 사람이 자기 사촌이자 법적 여동생이자 아내의 시누이가 된 상황. 그 복잡한 감정을 주하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차정원. 응, 나도 봤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고마운 건지 또 다른 시작인지. 잠시 뒤 단 한 줄이 돌아왔습니다. 주하늘. 정원, 내가 먼저 정해. 고맙다고 느끼든 의심하든. 나는 내가 선택하는 쪽부터 볼게.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하고 책임 전가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집에서 내 편이 되겠지만 최종 판정은 내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서류 봉투 하나가 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사항. 그 안에는 주영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주가 집안의 딸로 올라가 있는 서류와 날짜가 살짝 다른 초기 버전의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초기 문서의 날짜에는 차정원의 사인이 없었고 최종 문서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정원의 서명이 조용히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서명 언제 한 거지? 차정원은 손으로 종이를 천천히 따라가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족 서류라서, 재단 정리라서, 안전장치라서. 여러 이유가 섞인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날 서둘러 도장을 찍었던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의 출처가 한혜라였다는 것도 같이 떠올랐고요.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주영채. 올케, 집에 있어요? 잠깐만 서명 얘기 좀 해요. 정원은 봉투를 그대로 들고 응접실로 나왔습니다. 주영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초기 버전까지 본 것 같네요. 영채가 봉투를 힐끗 봤습니다. 너가 보낸 거야? 네.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언니 서명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같은 편이든 서로의 약점이든 뭐라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차정원이 묻자 주영채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면요, 언니는 모르고 이용당한 사람에서 알면서 동의한 사람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알면서 동의했다고 누가 믿겠어? 기사와 여론은 믿을지도 몰라요. 주영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말하잖아요. 당사자 서명 있음. 그 한 줄이면 설명이 굉장히 간단해지니까요. 차정원은 손에 쥔 봉투를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넌 지금 이 서류로 날 협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정면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주영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로요. 이 서류를 같이 들고 서 있을지 서로를 향해서 들이밀지 지금 언니한테 먼저 고르라고 기회를 주는 중이에요. 그 말 뒤에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채야. 정원이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주영채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니가요. 응? 언니가 정말로 자기 편을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말도 남편 말도 회사도 아니고 언니 스스로 고른 편 말이에요. 그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내가 봐라? 저도 궁금해서요. 주영채가 웃었습니다. 언니가 진짜로 고른 편이 나랑 겹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편일지 그걸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언니를 미워해야 할지 부러워해야 할지 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올케 신우이 관계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서로의 선택하는 힘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묻자. 정원이 입술을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내가 내 편을 고르면 넌 내 이름 지켜줄 거야?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흔들면서 써먹을 거야? 주영채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요.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나는 효율 싫어한다면서 효율적인 건 또 잘 고르네. 정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요.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언니를요, 엄마들이 쓰는 방식보다는 덜 잔인하게 쓸 자신은 있어요. 그 말은 위로인지 선언인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차정원과 주영채는 올케와 신우이일 뿐 아니라 서로의 이름과 서명, 서로의 약점과 선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기묘한 동맹이자 잠재적 적수로 얽혀버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관계는 아직 어느 쪽으로 기울지도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혜라와 주하늘, 공난숙, 진세훈까지 모두 이 균형 위에 올라타게 될 날이 오겠죠. 그날 차정원이 누구 편에 서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차정원 본인조차도요. 다만 하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해진 게 있었는데요. 그래. 정원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쯤은 엄마들 예측을 틀려보게 해보자. 그게 우리 올케랑 신우이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는 방식이라면. 그 말에 주영채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올케. 한 번만이라니까요.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둘의 첫 번째 같은 편은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은 채 말로만 조용히 약속된 채로 위태롭게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애매한 상태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고요.